다음에 오늘요, 저기 1591쪽이요. 여러 선배님들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쭉 설명할게요. 그냥 말로 할게요. 또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그 말씀도 많고 말도 많은 1세대 1주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요 1세대 1주택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세대는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보호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뭐라고 부르자? 한 세대라고 부르자. 그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을 가진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한다면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하지만 그 집이 양도 시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는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못해줘. and 비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이 팔림으로써 부수토지가 함께 딸려서 팔리니까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택만 따로 떼어서 팔면 과세가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해당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을 했고 공익사업용 수용형 매수가 된 경우를 한다면 토지를 분할해서 팔았건 건물을 분할해서 팔았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할해서 팔았건 토지만 통째로 팔았건 주택만 통째로 팔았건 뭐 해줄게? 1세대 1주택 인식을 해줄게. 거주경 보유권 안 따진다. and 팔고 남은 주택 또는 부수토지는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팔면 비과세 해줄게 라는 게 대원칙이죠. 그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해줄 거냐?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죠. 서울,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의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한다면 주택 정착 면적이 몇 배까지 해줄게? 3배까지 해줄게. 다음에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또는 수도권의 녹지지역을 한다면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까지 해줄게? 5배를 해줄게. 수도권 아니건 밖이건 따지지 말아라. 도시지역 밖이라고 한다면 몇 배까지 해줄게? 10개까지 해줄게. 그럼 보통 우리가 저하고 통화를 하면 선배님 혹시 용도지역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비행 고도 안전구역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여러 선배님 머릿속에 대한민국 영토를 4개로 쪼개진다면 용도지역이 몇 개를 쪼개져요? 4개를 쪼개진다면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지죠.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개를 쪼개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쪼개지죠. 자, 다시 주거지역은 몇 개를 쪼개져요? 크게 3개를 쪼개져요.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몇 개를 쪼개져요? 4개를 쪼개져요.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진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3개, 준, 일반, 전용.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3개죠. 생보자,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쪼개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혹 관리지역을 간혹 보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지역 다시 몇 개죠? 생보계,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쪼개져요. 그런데 그 속에 다 세부이 또 돼요. 1종, 2종 또 속에 세부인데요. 우리는 뭔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하여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받더니만은 전용 주거지역이래요. 그럼 도시지역은 뭐란 뜻이에요? 그냥 주거지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자꾸 어떤 선배님은 전용 주거지역이야 자꾸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 있죠. 이와 같이 3배, 5배, 10배라는 말이 소득세 몇 번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3번. 두 번째요. 세율표에만 나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한다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일반 초과기준세. 네, 거기에 기준면적이 나와요. 또 한 번 어디 나와요? 어디 하면 또 나와요. 168조에 12 하면 나와요.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가 3배, 5배, 10배를 초과하면 뭐다? 비사업용 토지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 104조의 3, 1항 제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된 토지는 비상토지가 아니다 할 때만 나와요. 거기에 첫 번째 1호가 뭐예요?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지방세,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이 된다면 비상이 아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당 토지가 분리
또는 별도 합산이랑 비사항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의문이 안 생겨요? 왜 분리는 비사항이 아니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은다면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항 토지다 이 말이 돼버려요. 근데 왜 분리가 들어갔을까요? 원론적으로 전답, 과수원 등 국민 기초산에 밀접한 땅, 그 다음에 밀접하지는 않은데 호화 사치성에서 분리과세를 해요. 아주 저율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 거가 전답, 과수원, 농지, 목장용지죠. 임야. 그런데 골프장, 호화 사치, 미용실, 유흥, 고급 유흥 오락장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아주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면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거기다 비싸면 또 과세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세 저항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의역을 합시다. 1호에서는 지방세 재산세가 별도나 죄송합니다. 비과세 감면 만단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잘 만날 수는 없는데요. 혹시 여러 선배님들이 농지와 관련된 비상 여부를 제촌 자격만 따지거나 또는 시의 동적의 주거상황 공업적만 따지지 마세요. 그 맹지가 안 되기 위해서 도로로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항공사진을 봤더니만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한 도로로 썼어요. 그럼 그 면적을 재가지고요. 그 면적을 무조건 비상이 아닌 거로 가져가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써져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통용되는 도로는 비상이 아니다. and 지방세법의 제한세 비과세 규정에 그같이 도로로 사용되거나 하천으로 사용되거나 국어로 사용되거나 묘지로 사용된 경우를 한다면 제한세 비과세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자주 많아요. 그러면 시청에다가 세무과에 전화하면요. 직권시장 귀양해 줍니다. 도로로 썼으니까 보여요.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도 있고 어떤 건 심지어 아스팔트로 포장된 것도 많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별도일 때 나와요. 한번 앞전 지난 시간에 내가 썼을 거예요. 5, 3, 4, 7, 3, 4, 5 전용 주거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상업지역은 3배, 녹지지역은 4배, 죄송합니다. 공업지역은 4배, 5, 3, 4, 7 녹지지역은 7배, 나머지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7배 해줘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3배, 5, 3, 4, 7, 3, 4, 5 3배,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4배를 초과한 토지는 뭐예요? 그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이에요. 초과한 토지는 뭐가 돼요?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그러면 별도가 아니고 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즉 종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다? 비상률이다. 그래서 다시 3호에 또 써놨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인 수익금액 비율, 일정한 소득금액 비율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뭐다? 비상률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대지죠. 무주택 한 세대가 660평방미 이하의 낮을 갖고 있는 경우를 한다면 해당 토지는 비상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가장 많이 봉착된 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게 낮입니다. 또 뭐인데 집이 있다 봅시다. 집이 있다 봅시다. 자, 낮이를 팔아요. 집이 있으니 무주택 1세대에 낮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건 비상률이다라고 많이 판정하세요. 아니에요. 네. 주택이 없는 상태의 낮이의 보유기간이 뭐에 걸리면 5에서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60% 이상의 하나에 걸리면 비록 이 낮이 양도 시점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토지는 뭐다? 비상이 아닙니다. 예. 양도를 현재 낮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이 토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유기간 중에 주택과 낮이를 중복해서 보유한 기간은 이것만 중복해서 보유한 기간이에요. 중복해서 보유한 기간만이 비상년 기간이에요. 그러면 양도 소부하여 5년의 기간 중에 주택이 없는 상태가 3년이 안 된다고 합시다. 3년의 기간 중에 2년 이상이 안 된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낮이 전체 보유기간 중에 주택이 없는 상태의 기간이 60% 이상을 한다면 양도는 이제 주택을 갖고 있지만 이 토지는 비상황이 아닙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무상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야적장.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땅이 있는데 여기가 뭐 쓰레기도 야적장, 하치장, 적치장. 그죠?
그것은 어디까지 할 거냐? 최대 야적 하치된 면적의 120%까지는 비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120%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상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120%를 초과해서 사용한 기간이 5, 3, 3, 2, 60% 중에 하나에 걸려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120을 어디까지 볼 거냐. 그죠? 농담으로. 신문지 한 장에 23일이죠. 23일 쫙 펴도 120%냐. 이게 싸서 120%냐. 모래를 쫙 펴놔서 120%냐. 그냥 모래를 그냥 퍼내려서 그냥 이렇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슬럼프 딱 내려온 걸 가지고 120% 계산할 것이냐. 그건 어떤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항공사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연히 봐보세요. 연연히 보셔가지고 면적을 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땅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야적이 됐어요. 그죠? 꼭 사진 찍은 게 꼭 이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10년도 이 사진이지만 2011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메뉴바가 있어요. 다음 같은 여기에 메뉴바가 있어요. 메뉴바가 거리 재는 거, 면적 재는 거, 시간 재는 거 있어요. 그걸 체크하세요. 오른쪽 마우스 쿡 오면 이 면적을 딱 계산해줘요. 절대 맞지는 않아요. 그건 내는 보수적으로 면적을 제시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면적의 얼마? 1.2만 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서 비상을 빼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땅이 120% 이상 갖고 있어버렸어요. 계속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곧바로 비상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세관청에서 아니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종합산이에요. 이건 비사업용이에요. 세법에 어디에 사업자 등록한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딱 하나 있어요. 주차장법이요. 주차장법에 의한 노예주차장으로서 소유자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해당 수익금액 대비 토지의 기준시가될 수익금액이 몇 퍼센트 이상인가? 3% 이상이고. 네, 그런 식으로 유로 싹 정해놨죠. 그러면 주차장법에 노예주차장이 100% 종합상 과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제한세 과세대는 몇 년치를 떼라? 최소한 5년치를 떼라는 얘기죠. 했는데 계속 종합합산이에요. 봤더니만은 주차장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뭘 확보해야 돼요? 주차장 사업 허가증을 확보해야 돼요. 두 번째, 세를 내줬는지 안 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하겠습니까? 남용은 안 돼요. 네. 그러면 5년 중에 3년, 3년 중에 2년, 60% 이상 어느 하나에 터지는 거다 비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주거상업공업 녹지시대는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총 3번이 있어요. 물론 한 번 또 있어요. 비상 토지 168.74의 부주기한사에 3항에 3호에 2에 있어요. 해당 토지를 2006년 12월 말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한 토지이거나 2021년 5월 14일 이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를 한다면 해당 토지는 뭐다? 비상이 아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윗칸에 뭐가 있어요? 직계 존속, 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농지, 그 다음에 임야, 목장 용지를 상속 증여받아 양도하면 무조건 비상이 아니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시행규칙에 따른 8년 이상 제천정한 농지, 8년 이상 제천한 임야, 8년 이상 축산의 기준 면적 이내의 목장 용지를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로부터 증여 상속받았다면 비상이 아니다. 하지만 양도는 절대 어디는 안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 된다. 근데 바로 써놨어요. 그린벨트는 제외예요. 네.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그린벨트가 나와요. 개발 제한구역이 나오지만 우리 조세 특례 제한과 감면 규정에는 개발 제한구역이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한 주택을 갖고 있다. 비과세해주는 이게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해당 주택의 양도 현재 어디에 있다가 취당시 어디에 있다고 한다면 조정 대상지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몇 년을 거주해라? 2년 이상 거주해라. 하지만 예를 줬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조정 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조정 대상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 무주택자의 1주택이라고 한다면 안 살아줍니다. 하지만 A를 줘놨죠. 첫 번째,
건설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소유권 취득후 양도할 때까지 몇 년만 살았어요? 5년을 살았으면 소유권 취득후 3년 보유, 2년 보유, 2년 보유 안 해도 된다. 곧바로 비과세해줄게. 두 번째가요. 해당 토지, 주택이 만약에 공유상 수용, 현매수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대포로 뭐 해줄게? 비과세해줄게. 하지만 고가주택 편에서 그랬죠. 162조, 163조, 159조 4에서 해당 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양도시 취득이 다르거나 구분해서 따로 판다 하더라도 전체를 왕창 판다면 10억이 넘는다. 뭐에 걸린다? 고가에 걸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회 때문에 취약, 질병, 근무상해편, 학교 폭력 때문에 전 세대원이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다면 예외를 주겠다. 그때는 안 살아도 좋다. 그 다음에 거주를 다 보유 안 좋다. 그러나 1년은 그 사유 발생이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요. 양도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으면 돼요. 양도를 1년 이상 거주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전 세대원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로서 외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경우로 한다면 취약, 질병, 근무상해편 때 그 세 개 누구는 빠져요? 질병은 빠져요. 취약, 근무상해편 때문에 전 세대원이 나간다고 한다면 나갈 때 한참만 있을 거. 앤드 밖에 나가서 팔 때도 몇 차만 있을 거? 한참만 있을 거.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그래서 본법 121조에서 양도인데 신분이 비거주를 한다면 1세대 비과세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 그 다음에 비거주업 한다면 1세대 한 주택 입자로 장특공제 30% 해주면 절대 무엇을 못 해준다? 80%는 못 해준다. 하지만 예외를 둬놨어요. 방금 그거요. 플러스 알파지만 해외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서 전 세대에 출국을 했고 그 세대가 출국 및 양도에 한 주택 맡고 있다고 한다면 2년 내에 판다고 한다면 파는 시점 그 신분이 뭐예요? 비거주자예요. 하지만 그걸 적용해 줄게요. 앤드